달게 다 있는 방송 달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란사형하고 여송지성인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는 같을 사자입니다. 같을 사자는 사람인 변에 써이자, 쓸이자, 사람이 쓰는 것은 거의 같다라는 뜻으로 새기면 되겠습니다. 자, 써이자는 쓸이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써이자는 쟁기를 사람이 밀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쟁기를 사람이 쓰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써이, 쓸이로 쓸이가 되고, 또 앞에 사람인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닮았다. 농경사회에서는 쟁기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사람이 있고 뒤에서 사람이 밀어주는 것은 거의 같다, 닮았다 해서 같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으면서 다르다, 사이비.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이비가 참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이비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어가지고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 너무 피눈물 나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을사. 그 다음 란자는 난초란입니다. 난초란 풀입니다. 이건 풀이죠. 문문이 있습니다. 문은 집의 뜻도 같이 있죠. 문 안에 가리를 간자. 난초라는 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인데 풀인데 집안에서 키운다. 키울 때는 잘 가려야 된다. 잘 분별해서 잘 가꾸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자는 간택이다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택할 택, 가릴 택. 그래서 임금이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킬 때 미리 간택령을 내리죠. 그게 바로 간택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가릴 간자도 이렇게만 쓰니까 무엇을 가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제방변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릴 간자를 자세히 보시면 요 안에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목에 물건을 잘 분별해서 여기에 넣을 것인지 여기에 넣을 것인지 물건을 잘 분별해서 가려서 넣는다, 묶는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난초란 것은 쉽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잘 가리면서 잘 돌봐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자는 이사자입니다. 이사. 이사자의 왼쪽은 이거는 키기자, 그기자라고 하지만은 키기자의 원형입니다. 키라는 것은 지금은 사라진 농기구인데
곡식에서 그 곡식이 아닌 다른 돌이나 먼지 이런 것을 털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기자가 원래 원형인데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인데 여기 손으로 잡고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기자인데 그래서 키는 주로 뭘로 만드느냐? 대나무로 주로 만들더라. 해서 키기자는 대죽을 붙여가지고 다시 새로 더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자는 이것은 이 사자인데 이것이다. 그래서 키를 도끼질한다. 키를 도끼질한다. 그래서 이것을 흔들어서 나쁜 것을 쌀 아닌 것, 곡식 아닌 것을 떠나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떠날사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떠날사. 그래서 난초같이 향기를 떠나보낸다. 사란사형이라는 것은 난초같이 향기를 떠나보낸다는 건데 향기형. 향기형자는 자 어떤 향기가 되겠습니까? 요것만 쓰면 소리 성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자, 요 글자입니다. 요것은 경세경. 경세경 소리성. 요 두 글자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옛날에는 소리성, 경세경으로 사용된 글자인데 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경세는 돌로 만들었다. 소리성은 귀로 듣는다. 라는 뜻으로 돌석자를 넣어서는 경세경, 귀자를 넣어서는 소리성으로 따로 분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경세란 것은 뭐냐? 이것은 실로 달아놨다는 겁니다. 실로 쭉 묶어놨다. 뭘? 이거는 돌로 만들었는데 악기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경세.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바로 소리성, 경세경의 의미를 다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요걸 치면 소리가 나오고 요거는 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세경은 이렇게 요 자체가 경세의 뜻을 나타내고 요 오른쪽은 부수 이름으로는 갖은 등굴을문이지만은 이것은 칠복, 창수, 날 없는 창수, 몽둥이수. 몽둥이수, 날 없는 창수입니다. 그래서 경세를 이렇게 달아놓은 요 경세를 몽둥이로 소리 내는 도구 치는 겁니다. 치니까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경세를 친다. 경세경. 경세를 치니까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향기 향자는 경세를 치면 향기가 쭉 그 소리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같을사, 난초난, 떠날사, 향기향. 난초와 같이 향기가 떠난다. 쭉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송지성하라. 여송지성. 같을 여. 같을 여자는 전에도 우습게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의 입은 같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입은 다 같다. 그건 뭐냐?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남편에게는 좀 술 적게 마시라. 담배 적게 피워라. 일찍 들어오라. 뭐 등등 그런 일을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의 입은 같다. 이렇게 저는 우스개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입은 같으나 마음심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서자입니다. 여자의 입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할 서, 용자, 얼굴 용자를 씁니다. 용서한다. 자, 이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화가 났다, 기분 좋다, 또 평온하다 하는 것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 얼굴 속에서 그 용서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같으려는 마음심만 들어가면 정말 멋진 남자들이 더 편한 그런 한자의 뜻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송자는 소나무 송자입니다. 소나무 송. 나무인데 요거는 공변될 공인데 공평하다 해가지고 공평할 공이라고 많이 쓰지요. 또 어떤 직책 높여서 공이라고 하죠.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김공, 이공, 박공 이렇게 부르는 그 공자입니다. 이 공은 손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사심이 없이 나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평하다. 사심이 없이 나눈다. 이것은 나사자의 고자입니다. 사의 고자. 그러니까 사심이 있게 나눌 수도 있고 사심이 없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심이 있다. 자기 당에 사심이 있다. 다른 사람은 뭐 돌보지 않는다. 이래 되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줄 겁니다. 사심이 없이 잘 모든 혜택을 나누어 준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송자는 공이라는 음을 붙였어요. 이건 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가면 정이품 송이 있어요. 벼슬을 받은 소나무입니다. 세조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소나무가 가지를 무성하게 쳐서 쑥 쳐져 있었어요. 근데 세조가 이제 어가가 지나가는 그것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소나무가 가지를 들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들었겠습니까? 세조 같은 폭군이 조카도 죽인 폭군이 지나가는데 가지를 그냥 축 처진 대로 있다가는 그 부하들이 가지를 칠 것이 겁이 나서 더 심하면 소나무를 죽일 것 같아서 소나무가 가지를 쳐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자는 보통 나무가 아니고 벼슬을 받을 수 있는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소나무를 잘 연구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는 국가 발전을 위한, 나라 경제를 위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나무의 성분을 조작을 한다든지 변질을 한다든지 또 발전시켜 가지고 용도 감 나가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는 어조사지, 갈지, 이것지, 대명사로서는 이것지,
또 소유격으로서는 무엇의 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자의 부수가 뭐냐? 부수는 삐침입니다. 삐침이기 때문에 글자가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사획으로 기억하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 둘, 이획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조금 아시는 분은 하나, 둘, 셋, 삼획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갈지자의 획수는 사획이다라는 것을 뭐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획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성자는 왕성할 성자죠. 왕성할 성. 가득 찼다는 겁니다. 왕성하게 가득 찼다. 자, 밑에 그릇에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다. 왕성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그릇의 목적을 이루었다. 왕성하게 이루었다 해서 왕성할 성자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필순이 이렇게 해서 7획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쓸 때 삐침을 먼저 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 고물의 정자라는 겁니다. 고물의 정, 곤배정, 고물의 정. 그래서 이것은 장정이라 할 때 정자입니다. 장정. 20살 전후에 아주 힘있는 남성을 장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장정. 식시갈장. 식시갈장자는 이건 조각장입니다. 이거는 선비사자인데 도끼의 뜻이 있어요. 도끼. 도끼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이거는 조각장, 조각편.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조각장, 조각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의 이름을, 부수 이름을 장수장변이라고 했어요. 왜 장수장변이라 했느냐? 장수, 장자의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수장변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이 장수장자의 부수가 장수장변이 돼도 잘못이지만은 이 장수장자의 부수가 마디촌입니다. 더더욱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조각장변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 조각장변. 또 변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부수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 방, 관, 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냥 조각장이 부수다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수장은 마디촌이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촌, 장수장은 뭐냐? 통나무를 장정이 도끼로 잘랐을 때 왼쪽이 장수장, 오른쪽은 조각편이 됩니다. 조각편. 일편단심 할 때 한 조각 마음, 붉은 마음이 일편단심입니다. 그래서 장정이란 것은 뭐냐? 이 정자는 한자를 연구하신 어떤 분들은 이것은 남자의 거시기 모양이다. 힘이 있는 남자의 거시기 모양이다.
그래서 장정이라는 것은 통나무를 두 쪽으로, 도끼로 두 쪽으로 쪼갤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룰 성자는 뭐냐? 장정이 창으로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인이 창을 들고 가서 목적을 달성하겠습니까? 어린애가 창을 들고 가서 목적을 달성하겠습니까? 여성이 창을 들고 가서 목적을 달성하겠습니까? 가장 힘 있는 20대 전후의 장정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한자는 재미있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